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재무 조언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는요, 일종의 금융재앙 박물관을 함께 둘러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포트폴리오가 이 박물관의 다음 전시품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을지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시관입니다. 여기는 투자자들한테 미래라는 아주 달콤하고 강력한 약을 팔았던 회사들이 모여 있어요. 물론 그 약에는 아주 혹독하고 현실적인 부작용이 뒤따랐죠. 바로 금양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원래는 신발 밑창에 들어가는 소재? 그런 걸 만들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바로 배터리 산업의 구원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싶었겠죠. 이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주가가요, 단 1년 만에 무려 30배가 뛰었습니다. 30배요. 하지만 영원한 파티는 없죠. 이 화려한 거품이 꺼지고 나니까 주가는 어쩌면 더 인상적인 기록을 세웁니다. 고점에서 무려 93%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한창 잘 나갈 때는 2세대 배터리 구원자라는 꿈을 팔았는데 추락할 때는 감사 의견 거절, 거래 정지라는 차가운 현실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의견 거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회계 전문가가 와서 장부를 보더니 저는 이 회사 장부가 진짜인지 아닌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보증 못합니다. 하고 그냥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완전 최악의 신호죠. 결국 기술혁명이라는 거창한 이야기가 어떻게 불성실 공시라는 초라한 교훈으로 끝나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HLB입니다. 와, 이 회사는 정말 기적의 항암 신약을 만들어서 미국 FDA 승인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거의 다들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무너진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HLB의 신약 자체는 시험을 통과했어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승인이 안 났냐? 중국에 있는 파트너 회사가 서류를 제때 안 낸 겁니다. 그냥 서류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정말 허무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전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변수. 때로는요,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게 시장 상황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의 욕심, 그리고 무능함.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이 오너 리스크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이 사업 그 자체가 아니라 회사 주인의 개인적인 문제나 욕심, 스캔들 같은 것에 좌우되는 위험을 말하는 거죠. 이건 회사 경영진 책상 밑에 있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일제지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기적이신 소재, 그래핀 기술을 가졌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그냥 CEO가 자기 개인 빚을 갚으려고 돈을 빼돌리기 위한 아주 잘 짜인 연극이었던 거죠. 이어플로어의 사례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글로벌 대기업이 거의 1조 원의 우리 회사를 사겠다고 제안을 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경쟁사가 특허 소송을 걸고 결국 그 대기업이 인수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주가는 폭락하고 거래 정지.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간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전시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문제가 단지 나쁜 회사 하나, 나쁜 경영자 한 명이 아니었던 경우들을 볼 거예요. 어쩌면 이런 문제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시장의 제도, 바로 시스템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요,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 돈은 못 벌지만 우리에겐 엄청난 꿈과 희망 그리고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가능성만 보고 상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상장한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셀리버리입니다. 이 회사의 스토리는 정말 어떻게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는 명분으로 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어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세상을 구할 약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엉뚱하게도 물티슈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썼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치료제랑 물티슈라니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3조 원에 달했던 거대 바이오 기업이 결국 상장 폐지됐고요. 주식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주당 가치가 100원. 네, 100원이요. 하지만 내부자들이 보내는 퇴출 신호만큼 강력한 건 없겠죠. 조광의 RA라는 회사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보세요. 먼저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235%나 폭등합니다. 그러자마자 회사 최고 경영진과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10%를 한꺼번에 팔아치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주가는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죠. 이건 거의 여러분 빨리 도망치세요 라고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실패 박물관 투어를 마쳤습니다. 좀 섬뜩하셨나요? 그럼 이 끔찍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생존 가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실패 사례들에는요, 놀랍게도 다 공통적인 위험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째, 금양처럼 구체적인 숫자 없이 거창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회사. 둘째, 원래 하던 사업이랑 상관없이 갑자기 핫하다는 아이템으로 갈아타는 회사. 셀리버리가 그랬죠. 셋째,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하나도 없는 깜깜이 기업. 넷째, CEO의 사생활이 막장 드라마 뺨치는 회사.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신호들, 내부자들이 갑자기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거나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위견 거절 도장을 찍었을 때, 그리고 사업계획에 물티슈 회사 인수가 있다면 그건 그냥 도망쳐야죠. 이 패턴들 잘 기억해 두세요. 어디를 봐야 하는지만 알면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세상을 바꿀 기적의 기술이라고 속삭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그게 진짜 혁신일까요? 아니면 그냥 멋지게 포장한 또 다른 물티슈 회사는 아닐까요? 오늘 함께 둘러본 이 부의 장례식장에서 얻은 교훈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가 훗날 이 박물관의 전시품이 되는 일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